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연설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있었는데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네. 그 분위기 자체가 여야 사뭇 달랐습니다. 여당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야당에서는 박수는 고사하고 편말 항의하는 내용의 편말에다가 고성까지 오가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야말로 그 두 쪽으로 갈라진 본회의장 모습이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한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함께 가고 또 국민 통합이 가고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이 될 텐데 저도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과거에 보면 중간에 고함이나 이런 정도 나오는 건 본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대통령이 입장도 하기 전에 상당히 야유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또 검은 마스크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팻말까지 나오고 그리고 기립도 안 하고요. 박수도 안 치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게 표출된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보궐선거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때 좀 자신들의 지지세를 확보해야 될 측면도 있고 여당은 또 보궐선거로 이겨야 대선까지 가는 거고 이런 정치적 이해가 지금부터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555조의 확장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형 성장 동력 문제 또 기업에 대한 지원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예결위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예산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아마 예결위에서는 상당히 정치 공세가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불행 아닌 불행이지만 하여튼간에 그 국정 운영과 통합이라든가 코로나19 위기 극복해 나가는데 야권의 협력이라든가 협치를 통해서보다도 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러한 상황으로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중장기적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정연설 전부터 약간 소란스러웠던 건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받은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이제 시정연설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원 박 전 대변인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배포된 시정연설문을 한 두세 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근데 야당에서도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원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역할, 재정 확대 이런 건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그럼 우리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조차 의지 내지는 공감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논평을 할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무언가의 성장 동력, 돌파구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년도 예산이 512조 정도 됐었는데 이건 555조 8천억, 556조 정도지. 여기에 134조 정도 또 국가 채무가 또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시정연설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은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삭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모호하다. 그래서 엄중하게 그 예산 심의를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이 또다시 그러면 내년 가서 추경을 하려는 이런 꼼수도 약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을 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좀 부족한 그런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예,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아서 안 그래도 불편한 심기였는데 몸수색까지 좀 당하니까 그야말로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수색에 대한 것들이 또 야당 의원들을 하나로 또 이렇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경호실에서 좀 과했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실은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그 신발 던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초비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과잉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박병수 의장이 사과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도 새로 들어오신 그 경호원의 실수였다라고 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의 원내대표를 일부러 몸수색을 할 이유가 없죠. 관례상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고의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렇게 정치 감각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의도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그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굉장히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특히 이제 이 국회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경호실에서도 뭐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이 외상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갈래거든요. 하나는 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굉장히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형 성장 동력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국가가 그것을 지원할 것이냐, 민간 기업이 어떻게 그걸 활성화시킬 거냐, 이 두 부분의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야당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대통령이 국회 온 거잖아요. 청와대로 국회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대통령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예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인데 야당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여유롭게 하면서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지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또 짚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은데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여야 대립이요. 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사실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을 합니다. 그때도 뭐 10가지 답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왔느냐 안 왔느냐 전달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그 답을 못 받은 상황이었고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 폭주에 대해서 물론 뭐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협치라는 단어도 있었고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협치하고는 좀 다소 먼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사실은 한꺼번에 모이는 의총을 하면서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철야 농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철야 농성은 안 하고 이렇게 오늘 대응하는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한 가지는 그 청와대 여당이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무언가 항의 표시가 어디선가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차에 오늘 공교롭게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실무자가 몰라서 저걸 저렇게 했다. 아니면은 뭐 그 실수다. 이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스크 써서 잘 못 보지 않았을까? 이게 마스크 써도 보통 다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굉장히 밀접 경호팀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굉장히 많이 숙지를 했을 거예요. 숙지를 했는데 몰라봤다라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도 화면에 비춰집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제 프롬프트를 쓰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제부터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국회에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많은 준비 오늘 아침에 뭐 국회의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검색을 받았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의장실 들어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기분 나빴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유추가 됩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못 알아보고 몸수색을 해서 사실 얻을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게 과연 의도적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방임된 의도? 뭐 이런 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특정 사건에 대한 감찰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당시에 지휘 라인에 있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한 차례밖에 없었고 과거에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직 총장에 대한 지시로 간다면은 파장이 좀 어느 정도까지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 기관의 수장들끼리의 어떤 이런 대립과 갈등, 싸움이 좀 지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립과 갈등을 하여튼 좀 빨리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맞겠죠. 이 권력기관에서 저렇게 두 수장이 서로 간에 뭐 부하다 아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감찰총장에 대한 감찰하고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발동하고 그래서 또 발동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지러운 거죠. 그 내부가 어지러운데 근데 청와대도 참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특별한 비위 사실이나 위법 사실이 나타난다면 그만둬라 하겠지만은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에 대한 부담을 또 청와대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그 여권이나 추미애 장관이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먹히지는 것 같고요. 룸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윤 총장도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사실상 기존의 검찰총장들의 관례를 봤을 때는 그만두는 거죠, 되게. 예. 되게 그만둡니다. 근데 윤 총장은 끝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겠다고 했죠. 예. 그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라는 집단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명예, 명분 이거에선 잘 나는 밀리지 않겠다. 뭐 그런 게 아주 강한 그 검찰총장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윤 총장이 보여줬던 행보도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이쪽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지키기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아주 난항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네. 지리한 갈등과 싸움이 오래되면은 서로 간에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현명한 정치적인 해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헷갈릴 만한 그런 용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이전에 법무장관의 발동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개인 측근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정돼 있고 또 옵티머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 감찰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옵티머스 사건까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지휘권 발동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막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곤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 복잡하게 피곤한데 괜히 싸우고 있는 것만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 사실은 두 쪽에 어느 무게추를 두면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여지껏 그냥 방치 내지는 방임 상태로 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조 1,000억이나 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로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가다 보니까 여권 인사도 나오고 야권 인사도 나오고 이게 일이 커져갈 것 같고 막 이런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더니 아니면 예. 2008년도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느니 아니면 최근에 있는 라임 사태에 대한 뭐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든 이런 거 갖고 법무장관이 뭐 무더기로 감찰권을 또 막 행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졌어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왜 생겼으며 그 많은 공적 기관들이 그 돈을 갖다 왜 거기다 투자를 했으며 나머지 쓰인 돈들은 어디 갔으며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런 공적 기관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다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막 싸우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한 거라면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야당은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뭐 여당은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공방이 가다 보면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조국 사태 때 봤습니다마는 이 펀드의 돈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렇게 가면서 혼란해지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게 그거야 이렇게 가면서 흐지부지 될 공산도 있고 이러면 어쩌면 의도한 거라면 여권에서 의도한 거라면 굉장히 많이 성공해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실무자인 원주 지금 저 인사 발령이 나서 원주지청에 가 있는 지청장으로 계신 분이 라임 상황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 글을 쭉 올렸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소개가 됐는데 보니까 거의 명명백백하게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다라는 항변이 있고 오늘 또 뭐 제주지청장을 지검장을 하시는 분이 이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건 이미 없어져 버렸다라는 글을 또 올려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순간 공허하게 없어져 버렸고 그 야당 일각, 국민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막 펼쳐지다가 내부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혀지기가 참 부담스러운 어떤 사건들을 그냥 뚱땅뚱땅 무마해버리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감찰을 지시한 지시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감찰 결과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무마 압력을 넣었는지 그런 의혹이 사실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권력형 게이트다 야당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난 부분은 확실히 없거든요. 물론 이제 격가지로서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권력 핵심이라든가 실세하고 연관돼서 봐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검은 돈이 오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 내부 문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검찰들이 무슨 거기 관련된 김봉현 씨와 관련된 검사들이 뭐 향응을 받았다. 뭐 강남에 있는 뭐 대단한 술집에서 향을 받았다. 그리고 뭐 일부 정치인들하고 돈이 오갔다. 뭐 이런 부분들 쓰니까 이것은 검찰의 기득권에 있었던 부실감, 부정부패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추 장관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왜 증폭이 되냐면 여야가 그냥 달라붙었어요. 이 문제로요. 그냥 너도 나도 한 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치가 검찰에서의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검찰의 어떤 새로운 자정이든 이런 부분 속에서 스스로 해나가면서 추동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남부지검장도 이렇게 수사하면 여당이 뭐라 그러고 이렇게 수사하면 야당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이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워졌고 이 해결 자체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든 간에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검찰 내에서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좀 같이 좀 밤새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해결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몇 가지 단상을 보면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서너 차례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검난이 일어날 정도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인사가 있었고 소위 그 사이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위시한 주변에 뭐 사람들이 다 떨궈져 나가고 수사팀이 관심 있었던 수사 몇 건의 수사팀이 좀 해체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었다고 했던 소위 말하는 뭐 채널A 사건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실체가 없는 걸로 뭐 지금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동부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흔쾌히 수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럼 검찰 내부적인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여권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검찰도 모든 게 명명백백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뭐 제3의 기관 특검 이런 걸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부분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국민 일각의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받으면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박정화 대변인께 제가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NC소프트 김택진 회장 대표를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선언 긋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종인의 인물 찾기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를 굉장히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면서 직접적인 노골적인 표현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 일련의 상황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가 더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의 내부 갈등이 조금 노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 예. 같고요. 김정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택진 사장 일단 어제 뭐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당 밖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빨리 이제 카드가 나와야 될 상황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중진들이 약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하고 있어요. 예. 빨리 저는 운동장 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대선 선수들이 와서 움직이면서 네. 뭔가 목소리들을 내야 이런 갈등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조빈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